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버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한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동안 악재라고 판단이 될 수 있었던 증세 부담 역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훈풍을 타고 4월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고 정치 테마주들이 또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들 움직이는 거 보면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한 투자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봐야겠죠.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또 종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채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부산. 네. 자,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55,500원이고 20%입니다. 55,500원에 20%. 알겠습니다. 두산 55,500원에 20%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5,5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요? 네. 두산은 왜 매수하게 되셨어요? 5만 원대에 사면 한 55,000원 가기 때문에 샀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회사가 이제 상장돼 있어서 네. 사업회사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네. 두산은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네. 그 흐름 따라가니까 이제 박스를 그려서 지난번 저점을 잘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 지주회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딱 좋습니다. 네. 5만 원에 들어가서 한 5만 5천 원 보겠다면은 네. 요건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틀림없이 5만 5천 원을 가게 되면은 네. 매도를 하세요. 네. 5만 5천 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 마지막 커들인 두산인프라코까지 이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네. 두산이 그동안 배당이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별 힘을 못 받았는데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황이니까 아마 5만 5천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5만 5천 원에서는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걱정 안 하시고 전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00원에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한화요. 네, 한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3,300원이요. 33,300원의 비중은요? 10%요. 10% 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전에 좀 매수하셔서 아래 내려갈 때까지 마음고생 좀 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추가 매수도 좀 해볼까 해서.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 해서요. 추가 매수요. 네. 한화는 지주회사잖아요. 네. 지주회사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업회사들이 쭉 있고, 네. 이제 한화가 요새 사업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네네. 뭐 항공우주 쪽으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전통적인 이제 케미칼 쪽도 있고, 네네. 그럼 이게 상장돼서 그 사업회사가 좋아져야 지주회사가 좋아지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늦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네. 사업회사가 엄청 올라야 지주회사는 일부 반영해서 올라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할 때 지주회사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그 사업회사보다 강점이 있는 건 변동성이 또 그만큼은 좀 줄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투자의 원칙은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한화도 그동안 자회사 쪽으로 있던 한화솔루션이나가 주된 사업회사 가장 큰 건데 네네. 그게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거만큼 지주회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것도 아마 올라가요? 35,0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35,000원이요? 예. 네. 그 수준까지 갔을 때는 한번 이익 실현하십시오. 그때는 매도해요? 네, 매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저 한 3만 한 8, 9천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탄력이 네. 그렇게 사업회사만큼 탄력이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요? 이를테면 뭐 사업회사가 한 20% 올라가면은 네. 지주회사는 한 10%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3만 5천 원 정도의 매도? 예, 35,000원에 매도하시고 네. 다른 그 당시 이제 이익 실현한 이후에 좀 탄력 있거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로 교체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기다리면은 기본되는 회사는 자기 위치가 다 옵니다. 지루해서 못 기다리시는 거지. 네. 한화 사업 구조가 나쁘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지만. 탄력은 사업회사보다 떨어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음에 종목 선택하실 때 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35,000원 정도에서 매도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미투온이요. 미투온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7,110원에 10%. 7,110원에 10%요. 네네. 이제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좀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투온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미투온을 제가 매수하고도 조금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맞아요. 네. 주식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네. 뭐 취득가나 이게 관계는 없는데 미투온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거 제가 오래 했었어요. 매매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한참 안 하다가 이번에 좀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번에 조금 제가 매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부터 조금 한 번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길래 더 내려가려는지 아니면은 이게 목표가가 얼마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미투온의 자회사가 미투젠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투온의 실적이 네. 미투젠에서 올라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투자를 미투젠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미투온만 해보고 그거는 하지 않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기업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미투젠이라는 기업이 그동안에 온라인 카지노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네. 막상 상장되고 나서 재미가 없어요. 쭉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맞추어서 미투온도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중인데
네. 문제는 이제 미투젠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미투젠이라는 기업의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러면 미투젠 컨센서스를 봐야 되는데 커버하는 증권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측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좀 투자하기가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 올라가려면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무슨 게임이 나와서 기다리면은 올라갑니다.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투오는 실적표를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2020년에 44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찍히지만 요건 미투젠의 실적이니까 별도를 찍으면은 매출이 170억에 영업이익 1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투젠의 실적이 없으면은 그렇게 실적을 내세울 게 없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많이 빠졌지만 네. 많이 빠졌다 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올라갈 만한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투젠 실적이 갑자기 올라갈지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취득가가 7,100원 이 수준이니까 네. 아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갈 날에다 떨어지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실적이 확실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마 지금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니까 네. 취득가 부근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 매수가까지요? 그때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뚜렷하게 제가 볼 때도 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도 경쟁이 심하고 네.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기 때문에 마이너 회사가 그렇게 점유율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예, 한 3% 사이니까 네. 주가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뭐 부러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기다리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냥 좀 손절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네네. 취득가 오면은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업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고요. 시청자님, 미투오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2만 원에 네. 50%요. 12만 원에 50% 비중입니다. 예. 지금 이제 좀 매수가 부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예. 있어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셀바이오를 12만 원에 이제 50%나 갖고 계시네요. 혹시 박셀바이오를 이제 들어가신 이유가 예. 이 뭐 항암 면역 치료제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가 못 보가요. 제약바이오는요 변동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누가 예측하더라도 박셀바이오가 과연 항암 면역 치료를 가지고 항암 인상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정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시세를 뽑을 때는 이제 엄청 좋아 보였지만 또 떨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가 파동이 어떻게 흐를지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장된 게 9월이니까 얼추 보호예수 물량은 다 나왔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현재 거래량이 다 터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예측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데 50% 비중을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범위 올라오는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살바이오는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고 전망치가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누구도 이게 어떻게 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전략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등 나오면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늘 매수를 했는데, 예. 네, 걸리오. 클리오 매수가 예. 비중 알려주세요. 2만 원이요. 2만 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비중 30%. 알겠습니다. 그저께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갔고요. 또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왜 들어가셨어요? 친구가 좋다고 한번 해보라 해서 그래 들어갔습니다. 네, 클리오는 이제 색조 화장품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타격을 좀 입었는데 네. 기대감은 많아요. 화장품이 이제 백신 맞고 활동을 하면 좀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매출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기대감이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과거만큼 프리미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그 조금만 영업을 잘해도 너 잘하니까 내가 얼마 쳐줄게 그러고 막 프리미엄을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로컬 화장품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화장품을 이를테면 뭐 100억을 벌면은 한 3천억 쳐줄게 뭐 이렇게 쳐줬는데 예. 지금은 좀 그렇게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거래가 막 터지고 예. 위에 꼬리가 길어요. 예.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렇고 오늘 이제 음봉 나왔고 요거는 2만 원에서 좀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예. 잘 되면은 한 2만 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를 버는지가 항상 중요해요, 기업은. 그래서 얼마를 버는가 봤더니 작년에 번 게 2020년에 2,100억 매출해서 600억 올렸는데 올해 한 150억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예. 그런데 시가총액이 3,300억이니까 예. 한 30배. 내년까지 해도 한 25배니까 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럼 선생님 매도를 지금-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뭐 딱 위치니까 산 가격 예. 반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반 줄이고 한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업 투자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비중 반 줄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효성화학 효성화학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34만 380원이요. 34만 380원에 비중이 어떻게 예. 될까요? 10%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신고가 얼마 전에 나온 종목인데 진짜 그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예, 손실이 예. 좀 나셨을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성화학을 예. 34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혹시 제 방송을 가끔 보시나요? 예, 가끔 봐요. 네. 제가 효성화학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연초 연말 해가지고
12만 원대, 15만 원대 이때 이제 업황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예. 조성학 같은 건 좀 길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목표가 잡은 게 한 25만 원은 가지 싶다라고 했는데 네. 너무 업황이 좋아가지고 예. 35만 원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제에선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만 원 선에서 봤을 땐 너무 좋았는데 예. 이제 35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황은 여전히 좋아요. 여기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폴리에틸렌 수지하고 이제 테레프탈렌이나 이런 게 화학의 스프레드 이쪽 구조가 계속 마진이 유지되고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붙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수익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단기간에 지금 3배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이렇게 올리면 좀 쉬었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34만 원에 10% 들어가셨으니까 예. 뭐 나쁘니까 팔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 그냥 좀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좋은데 예. 너무 빨리 올라온 주가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 하반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전고점은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좋은 종목도 좀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10만 원에서 지금 35만 원까지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의 딱 하나의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근데 하필 가장 높은 가격에 이제 사셨기 때문에 예.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상승이 1차 급등 나왔고 2차 급등 나왔고 이제 3차 급등 나와서 굉장히 각도가 60도로 서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상태에서 매수는 없습니다. 항상 매수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45도 선을 딱 붙이는 선이 있어요. 그게 대체로 21선이고 내가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주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나면 항상 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제 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면은 이럴 때 매수 참을 했으니까 참아야지 하고 한번 참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무래도 좋은 종목인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문자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필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11,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비중 10%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주가의 파동 흐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이제 실적이나 업황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슈나 이제 뭐 촉매제라고 하죠.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필룩스는 당연히 면역 항암제를 미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좋대더라. 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지난번 급등 1월 달에 급등을 했죠. 1월 달에 9,1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11,000원이 맞나요? 이게 11,000원이면은 이게 유상증자를 했나 보군요. 어쨌든 유상 때문에 아마 주가가 그러면 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안 된다는 건 그 이후에 뭔가 예상했던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암이나 이런 거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메이저 쪽에서도 성공률을 뭐 거의 1~2% 보는 그런 섹터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년에 빅3가 다 실패했죠. 신라젠이나 이런 기업들도. 필럭스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기업은 어떻게 멘트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항암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방법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 스스로 계속 움직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좀 움직일 만은 한데 문제는 이번에 상패 시즌이 지났으니까 이제 재무를 봐야 되는데 재무는 썩 아주 취약하지도 않네요. 자본 계정이 2,700억이나 있으니까. 다만 여전히 수지 구조는 나오지 않아서 자본금이 450억이나 되고 유상증자도 계속 한 편이거든요.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기다려 보시되 아마 11,000원이면 100% 유상이면은 이 몇 프로 유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취득가 고집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으로 한 4,500원 수준에서는 한번 탈출을 고민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증자에서 가격대가 좀 낮아진 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4,000원대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57,800원. 57,800원의 비중은요? 예, 20% 정도 돼요. 비중 20%입니다. 그래도 예. 오늘 반등 나타나서 좀 수익 구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 오늘 샀어요, 오늘.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수하셨군요. 네네네. 아프타바이오는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당뇨병, 희귀한 종목이라고, 이상 승인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샀어요. 저번에 한번 샀다가,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 오길래, 네. 좀 더 들어갔는데요. 네. 아프타바이오는 이제 앞타머 기술이라고 이것도 플랫폼 기술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3개를 진행을 해요. 유전자 전달체를 이제 핵심 기술로 하는데 사실 어떤 전문가도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잘 진행이 되면 잘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그렇게 되지 이 속속들이 이게 막 성공한다 이걸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전문가들이 다 좀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저 역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아프타바이오의 플랫폼 기술 가치를 받아서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렸어요. 그때 거래량과 지금 계속 거래량이 올라갈 때 쌓이는데 내려올 때 분산의 모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이 아직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잘 만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또 양봉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갖고 가는 겁니다. 직전 타겟 7만 원 보이네요. 6만 5천 원이 1차 타겟이고 7만 원이 2차 타겟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정해서 하시고 만약에 취득가 오면은 거기서 손절하는 걸 취득가에서 나오시는 전략을 잡으면 어차피 네네.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런 기준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 안 받으셔서 저희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 1,330원에 비중 100%입니다. 이 종목에 다 담으셨는데요. 지금 1,330원 정도 가격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주 크시진 않은데 비중이 100%라 걱정되거든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대한전선은 매물이 계속 돌고 있죠. PEF에서 갖고 있다가 또 매물을 내놔서 또 이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구조조정 끝에 계속 나오는 매물은 새로운 경영진이 나와서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많이 바뀝니다. 지난번에도 사모포트가 인수하다가 이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선 사업은 괜찮습니다. 전장이나 이쪽 산업이 굉장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까지 또 경영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330원이면 뭐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닥 찍고 올라오고 새로운 경영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1,400원까지는 한번 가보되 100%를 다 올리셨는데 뭐 굉장히 확신이 많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조정 끝에 나온 매물,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매물인데 정말 내가 남들이 모르는 확실한 걸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100% 실는 거는 조금 전략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0원 수준 올라오면 한 30% 수준만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궁금한 점 목소리 들으면서 물어보실 수 있고요.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도 받고 있죠. 이번에 상담은요, 한화 우선주 유튜브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6,800원이고 비중 9%입니다. 앞서서 한화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한화 우선주도 지금 상담 들어왔고요. 오늘 좀 음봉이 길게 나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우선주는 좀 특이하네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권을 한 50원인가 더 줘요. 그러니까 통상 대한민국에서는 본주보다 우선주가 높기가 좀 넌센스입니다. 본주가 더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근데 본주 가격이 31,600원인데 우선주는 41,250원. 본주보다 가격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뭔가 수급적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적으로 우선주가 싸기 때문에 이걸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괴리율이 너무 큰 종목, 이를테면 본주보다 우선주가 아마 가격이 한 40% 돼 있고 이런 우선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넌센스입니다. 우선주라 그래서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결권 사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40%밖에 못 받는 건 너무하니까 좀 올라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선주가 본주보다 높으면 논리가 없어요. 이거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선주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46,800원에 9%인데 뭐 어차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이 가격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46,800원이 올라온다면 교체를 해서 0 사고 싶으시면은 본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또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가 맞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우선주도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마감 예상 체결지수 3,084.37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83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0.7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잠깐 출렁였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잘 가주는 흐름입니다. 고점 다시 오후장 들여서 높여가면서 3,08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거래보다 22.95포인트나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0.75% 상승하면서 3,080선대 안착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기관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1,08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아직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4,641억 원 오늘은 괜찮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또 매도하고 있네요. 3,593억 원을 매도하는 개인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안에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60% 상승하면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 중에도 6.4%까지 6.04%까지 상승하면서 14만 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0.27% 강보합권이고 37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55% 상승하면서 7만 3,400원에 거래되고요. LG화학의 강세 1.49% 상승합니다. 81만 7천원을 회복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상승합니다. 0.46% 상승으로 21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91% 66만 6천원입니다. 카카오가 0.20% 상승하면서 49만 9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50만 원대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0.15% 상승세 보여주고 32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97%, 1% 가까이 상승을 해줍니다. 965.4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는 0.38%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1%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다시 그 전거래일의 상승세를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거의 956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965포인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 볼 수가 있고요. 965선대 이렇게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방금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1,43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79억 원 매수 우위 소량이지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장초부터 지켜주고 있고요. 1,2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그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엇갈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5% 하락으로 14만 5,800원에 거래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면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40% 상승하면서 15만 600원입니다. 펄어비스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4.97%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3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딱히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게임 출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가 2.81% 하락하고 있고요. 3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76% 조정받으면서 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젠이 3%의 강세 나타납니다. 13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23% 상승세 16만 5천원, SK머티리얼즈가 2.15% 상승합니다. 31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CJ ENM이 0.91% 하락하고 있고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쉬어갑니다. 0.50% 하락으로 99,400원이고요. 10위부터 15위까지도 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4.45% 상승, 알테오젠, 리노공업, 제넥신이 빨간불 켜고 있으면서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KMW 오늘 쉬어갑니다. 1.08% 하락하면서 6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양시장은 빨간불, 상승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다양해서요. 오늘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성장주 쪽으로 강세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박원주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분기가 바뀌었죠? 네. 2, 4분기 출발인데 2, 4분기 출발은 좋습니다. 오늘이 오른 건 외국인이 샀기 때문입니다.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느립니다. 수급이 그만큼 좀 개인 위주에서 취약해졌다는 얘기고요. 외국인이 계속 살지가 관건인데 사실은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속성을 잘 안 갖다가 최근에 연속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3월 26일 날 3천억 매수, 3월 29일 날 500억 매수, 3월 30일 날 3,500억 매수, 월말에 2,900억 매도했는데 요거는 이제 월말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4월 첫날에 오늘 4,600억 매수. 제법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정말 팔 만큼 팔아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코스닥 쪽은 연기금이 태도를 바꿨죠. 연기금이 아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4월부터는 조금 수급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부양책과 증세를 같이 발표했는데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면 다들 기계 건설을 생각했는데 반도체 전기차가 올랐어요. 시황은 그래서 항상 맞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시황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결국 하반기에 EPS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좋아지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적정 목표 가격을 정해서 그걸 돌리는 게 지금 장에선 올해 장에선 유효할 겁니다. 하반기에 좋아지는 섹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반도체는 지금 뭐 거의 4차 산업 전쟁의 전면에 있습니다. 중국을 잡아놓고 미국과 유럽이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를 계기로 해서 서비스 산업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제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중국이 했듯이 국가에서 밀어줍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우리가 키워야겠다, 역내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산업이 기회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겠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탄력이 있는 거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고 쫓아가면은 늦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부터 하반기에 지금보다 좋아질 게 어떤 쪽인지 차분히 정리를 하신 이후에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은 올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의 방향을 잘 체크해 가면서 지금부터 종목을 관심 있게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3,087.4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1% 상승한 965.7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전 올랐습니다. 1131.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 LG전자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고요. 네. 저 매수가는 12만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그렇게 되고요. 12만 3천 원 맞을까요? 11만 11만 3천 원에 비중 15%요. 네, 11만.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응 전략을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힘드셨나 봐요. 네, 그냥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안 돼서. 맞아요. 경쟁이 심해요. 네, LG전자를 11만 원, 3천 원에 좋은 가격에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는데요. 전문가님 많은 갔어요. 네. 그때 증권사에 저는 이제 증권사로 해서 했는데 팔려고 했더니 네. 30만 한다고 왜 파느냐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주식 하다 보면은 그건 못 맞춰요. 그건 누구도 못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LG전자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면 네. 얼마나 좋아질지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매도 시점이 분위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예. 언제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LG전자는 직전 고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고, 네. LG전자가 그동안에 속 썩였던 게 네. 그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속을 많이 썩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 이제 그만한대요. 네. 그거 뭐 매년 몇 조씩 까먹던 걸 그만두니까 네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1조 1,000억인데 네. 계속 올라가요. 한 1조 네. 3천억 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7조 정도 되거든요. 25조. 네네. 네네. 만약에 이거 분기당 1조 한 3천억씩 벌어서 4, 5조 벌면은 네. 이거 너무 싼데요, LG전자. 그래요? 예, 너무 싼 거예요. 저평가, 지금은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스마트폰 개발하느냐고 거기서 돈을 막 까먹었는데 가전이 작년에 워낙 좋았고요. 네네. 올해도 뭐 가전이 계속 좋아요. 작년만큼 네.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네. 안 비싸요. 네. 실적 베이스로 하면 한 5배나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값을 칠 때 보통 한 전기전자는 한 7배, 8배는 쳐주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안 비싸요. 그래서 직전 고점인 19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여기에 이제 전기차 기대감이 있어요. LG전자는. 어떻게 쌍봉을 맞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또 네. 고생하기 싫으니까 네. 18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충분한 수익이니까 네. 더 갈 수도 있는데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는 18만 원에 이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 나면은 올라갈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14만 원대 손절매 팔아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아유, 손절만 주식은 아니에요. 네. 예, 갖고 계세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전에 18만 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솔트룩스입니다. 매수가 35,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지금 좀 손실 중이시죠? 이 종목이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또 연관성이 있을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솔트룩스는 이제 뭐 클라우드 데이터 신규 상장이라서 신규 상장은 이제 좀 일정 수준 경과를 봐야 돼요. 데이터나 이런 게 축적된 게 없고 또 보호요소 물량 이런 걸 항상 봐야 되는데 섹터는 좋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쪽은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서 이 데이터는 어디나 이게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 코어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상장을 해놓고 영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스토리를 밟아 나가느냐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사실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주는 보통 6개월 지나서 보유해수 물량이 다 이제 해지가 되면 그때 보는데 일단 6개월은 지났고요. 지금 31,000원대인데 35,000원에 들어가셨고요. 이 기업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데이터가 없어요. 뭐 이 가격의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다. 뭐 하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영역이 성장성이 좋아서 뻗어나간다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솔트룩스가 하는 데이터 솔루션 사업은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수주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분기 매출이 2020년에 한 6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온기로 200억. 그럼 올해 얼마를 할지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데이터 갖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익 4억.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나 지금 어떤 실적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꿈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건데 사실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보이거나 명확하게 흐름이 보이는 종목 위주로 하시자. 지금 뭐 35,500원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데 손절매 하시라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려요. 갖고 계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뭔가 상담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가지고 가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